사실 저를 찾아오실 때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뭐 잠이 안 온다, 입맛이 없다, 살기 싫다, 직장 나가기 싫다. 하지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인간관계 호소는 상처와 갈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모든 정신적인 고민의 원인이 인간관계가 아닐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딴 데 신경 쓰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한테 이제 주는 만큼은 아니라는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직원들을 상대로 일을 하시면서 어떤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도 놀랐어요. 무려 86%가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일 힘들어서도 아니고 월급 적은 것도 내가 견딜 수 있는데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를 다니는데 나를 무시하는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후배 때문에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움받을 용기로 많이 알려진 정신의학자 애들러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삶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관계를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삶을 잘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혼동을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 삶은 다 갈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이 시소가 있잖아요. 근데 시소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건 아무도 안 타고 있을 때죠. 누가 타면 올라가거나 내려가잖아요. 사실은 꼭 다른 사람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 마음도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나와 다른 가치가 나와 다른 성격, 기질, 환경에서 자란 사람하고는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것은 갈등이지만 상처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부부관계인데 갈등이 있지?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부모자녀 관계인데 무조건 너가 내 말을 따라야지. 어떻게 부모님 말에 거역해? 그러면 자녀는 우리 말도 들어주세요 하면은 그 갈등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신문 기사에서 이제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픈 게, 아마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만인지 중국에서 어떤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이 친구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소파에 앉고 친구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막 공부하라고 이제 그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공부하다가 잠시 바람을 쐬겠습니다 하더니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일기장을 봤더니 엄마는 자상하지만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조금만 얘기하면 너무 과민 반응을 보여서 힘들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냥 나한테 명령만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갈등이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예전보다는 정신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오세요. 이제 제가 정신과 트레이닝을 시작을 할 때는, 정신과 리젠트를 할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서 상담하시는 것을 굉장히 좀 힘들어 하셨는데 요즘에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 외에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많은 얘기들을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런 문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이제 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이제 저보고 하시는 얘기가 그냥 그럼 책 쓰지 말고 한번 드라마를 쓰면 드라마가 조금 더 대중한테 다가가기가 쉬우니까 그럼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정신과 상담이 뭔지를 알면은 조금 더 쉽게 상담하러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사실은 드라마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이제 드라마 PD를 찾아갔어요. 근데 물론 이제 거절당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조금 미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자기가 이제 오랜 동안 많은 드라마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작가를 꿈꾸는 분들을 가르치면서 본인도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드라마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자기가 정리한 거가 드라마는 갈등이다. 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인기 있는 드라마, 국민 드라마, 뭐 시청률이 40%, 50% 나오고 요즘에 뭐 10%, 20%만 나와도 인기 있는 드라마라 그러는데 그런 드라마들의 특징은 아주 갈등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갈등이 없는 드라마들은 사람들이 고구마라 그래서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느냐? 마지막 장면 엔딩이 그냥 갈등이 고조돼서 저 사람들이 저 어떻게 볼까 막 마음 조이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이제 그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 그분 얘기가 참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내 삶을 책으로 쓴다면 책 서너 권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삶은 한 편의 드라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영화를 만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저 드라마나 영화 보고 정말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저렇게 잘 만들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거는 리얼리스틱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 소설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삶은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우리는 갈등이에요. 새벽에 6시에 알람 맞춰놓고 6시에 일어날까? 5분 더 잘까? 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와의 갈등이 시작을 하는 거고, 나도 일어나기 싫은데 이제 밖에서 엄마가 잔소리하죠. 너 그러다가 이제 지각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엄마와의 또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일어나는데 무슨 잔소리냐. 그다음에 뭐 학교에 가곤 회사에 나가곤 그러면 이제 그 갈등이 이제 고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이 이제 갈등인데 그 갈등이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는 인간관계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모 자녀 관계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상사나 아랫사람과의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아까 이제 SC의 법칙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니까 조금 더 잘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의 알파벳에서 R로 시작하는 거 3가지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영양학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는데 영양학자들 얘기가 하루에 계란 2알을 먹으면 건강하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수시로 일어나는 갈등이 상처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알을 하나만 더 드시면 돼요. 하루에 3개.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 되죠. 그것이 이제 첫째는 recognition이에요. 상대를 알아주는 거. 사람들은요, 이제 그래서 아마 많은 독자분들이 대인관계에 대한 책을 보시면 뭐 인사를 잘해라. 그다음에 뭐 이름을 기억을 해라. 막 시시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하지만 그게 나라는 사람을 알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은요, 신학기 때 학교 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해서 찾아오는 아이들 많아요. 학교만 가려고 그러면 막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그럼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학교 가서 새 친구들이 나를 알아줄까? 새 선생님이 나를 반겨주실까? 나를 알아줄까? recognition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거부 불안.
나를 거부하고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에 대한 것인데, 그러다가 이제 막 불안해서 학교를 갔는데 새로 담임 선생님이 어머 창순아 너 우리 반에서 너무 좋다. 우리 같이 손잡고 교실 갈래?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새 교실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어서 와. 너랑 나랑 짝꿍 돼서 너무 좋아하면은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recognition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이 레코그니션이 안 돼서 상처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그 매스컴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그것도 굉장히 불행한 사건인데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하고 조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내가 가면은 이제 가족들이 좀 반겨해주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내가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는데 자기보다 이제 아들이 늦게 퇴근을 했어요. 저 아들은 나한테 인사를 하고 가겠지? 아들이 그냥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방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가가지고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니? 싸우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그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인사 안 했다고 그렇게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존재에 대한 관심. 그것이 이제 recognition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respect예요. 존중.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존중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존중해야 된다는 거는 다 아는데 뭐가 존중이냐. 이제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그 일반 클라이언트만 이제 내담자들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임원들도 코칭을 하는데 어느 회사에 코칭을 하러 갔더니 그 회사의 모토가 이제 그 존중하는 회사예요. 서로 조직원들끼리. 그래서 제가 그 임원한테 여쭤봤습니다. 존중이라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고민하시다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다. 윗사람의 그 입장에서 존중이라는 것은 아랫사람들을 배려해서 빨리 가르쳐서 빨리 일 잘하게 끌어오는 것이 존중인데 아랫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간섭이고 잔소리고 그 지배하는 거고 아랫사람들의 입장에서 존중이라는 것은 그냥 터치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중의 개념이 참 다른데 존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장 그 소중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관심받고 싶어 해요. 그것을 배려해 주는 것이 이제 존중인 거고요. 그것이 이제 리스펙트고 마지막 R은 뭐냐 하면은 리워드예요. 보상.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꼭 보상을 바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서운해요. 근데 그것이 물론 이제 돈도 있겠지만 이 말로 하는 거 내가 어려운 거 도와줬을 때 참 고맙다. 네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내가 참 편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참 부끄러워서 못해요. 칭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리워드의 하나가 이제 칭찬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모님을 위해서 그 심부름 했는데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정말 고맙다. 이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시키면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보상 외에 이제 어떤 언어적인 보상, 심리적인 보상, reward. 그래서 recognition, respect, 그 다음에 이제 reward.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하면은요,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상처로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R로 해서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장으로 하면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 참 열심히 일했다.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아이들이 제일 상처받는 게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부모님들이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는 알아주지 않고 성적으로만 나를 평가해.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사실은 결과물은 어떻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밤새고 했는데 그냥 그 보고서 갖고 갔을 때 상사가 뭐 이딴 걸 해왔어. 야 우리 집 개가 해도 너보다 못 낫겠다.
뭐 이러면은 상처받잖아요. 근데 상사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우리 집안에서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이 가장 이렇게 우리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편해. 그러면 되는데 아내가 좀 힘들다고 하면은 야, 한국 여자 중에서 너만큼 일하지 않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뭐 아내도 남편한테 그 마찬가지인 거죠. 뭐 한국 남자치고 뭐 당신만큼 일하지 않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상처니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상처로 가지 않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건설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파괴적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참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열심히 일했다 이거인 거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거가 그럼 무례한 사람한테도 내가 그렇게 뭐 존중하고 위어드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속담이 참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이 속담만 잘 알아도 인간관계를 잘할 수가 있는데 미운 친구 떡 하나 더 주라고 돼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무례한 사람한테 나도 같이 그걸 하면은 당장은 속 시원하지만 사람들은요, 절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하면 상대도 더 커지면 싸움이 더 커지니까 그냥 미운 친구 떡 하나 더 주자는 거죠. 그거를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제 바람과 햇님 얘기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나그네가 가는데 햇님하고 바람하고 그 내기를 하잖아요. 누가 그 나그네 외투를 벗길 것이냐. 바람이 막 불면은 염이잖아요. 근데 햇빛이 하면은 더우니까 벗잖아요. 무례한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거가 제가 이제 아까 그 분노, 불안, 우울은 같이 가는 감정이라 그랬는데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뭐라 그랬냐면은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덜 진화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은요. 이 까칠함이라는 건 사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같이 싸워봤자 내 에너지만 낭비가 되고 나가 다치면 속상하잖아요. 그냥 들으면서 그래 너는 침판지다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도 내가 그러면 뭔가 내가 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당신이 그 한 행동이 나한테 어떤 상처,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무시하고 지적하지 말고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당신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 무례해서 만나면 기분 나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인간관계는 50점이 만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관계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하고 나를 리스펙트하지 않는 사람의 관계는 이제 조금 정리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 아까도 제가 이제 정신과적으로 누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누가 노이로제냐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은 저희는 정신적으로 조금 노이로제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 하루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한테 내가 바로 대응하면은 내가 못난 것이 아니라 내가 참 건강한 사람이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